네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네. 지난 시간에 아마 관절염이 주로 일어나는 그 질환에 대해서 특히 그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오늘은 관절염을 포함해서 관절 주위에 있는 조직이나 또 장기, 또 피부, 혈관 이런 데 변화를 동반하는 자가 면역 질환, 가장 대표적인 전신성 자가 면역 질환인 그 루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루푸스는 굉장히 중요한 병입니다. 서양에서는 이 루푸스,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습니다만 최근에도 이 루푸스에 대한 새로운 실험동물 모델이 많이 나왔어요. 여러분들 그 실험동물 모델이 왜 필요하냐면은 질병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. 동물을 이렇게 잘 유전자끼리 이렇게 조합을 해서 놔두면 루푸스가 생기는 동물 모델들이거든요. 예.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그 병에 대한 병인을 이해를 하고 원인을 찾아내고 유전자를 찾아내고 또 그 유전자를 다시 또 다른 동물에다 이식을 해서 또 그 질병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해 보고 하는 이런 작업들을 해요.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 루푸스나 그 유사 질환들의 그 일반적인 공통적인 그 소견들이 몇 개 나온 게 있어요. 그게 뭐냐면은 이상 항체를 형성하는 세포가 인체 세포에는 T셀, B셀, 뭐 거식세포, 백혈구 이런 것도 있잖아요. 그 중에 항체를 만들어내는 세포가 어떤 거죠? 그게 B세포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B세포가 자기 혼자만 만드는 게 아니고 다른 세포가 어우러져 가지고 외부나 내부에 있는 항원하고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그 정보에 관련된 항체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합니다. 그런데 이 B세포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됐을 경우에 혈액검사에서 우리가 자가항체라는 그 항체가 많이 나와요. 그런데 피검사를 해보면은, 의학적으로 뭐 수십여 가지의 그 자가항체들이 관찰이 됩니다. 이런 것들을 성분을 조사를 해서 그 루푸스하고 그 유사 질환들의 진단을 내리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. 그 항체들을. 그게 이제 진단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. 그래서 이 류마티스 질환 중에서 B세포와 관련된 자가항체가 진단에 도움이 되는 것을 질병의 병인과도 관계가 되고 그런 질병들을 모아가지고 그 루푸스와 그 유사 질환들이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루푸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루푸스하고 그 유사 질환은 조금 전에 B세포 이야기를 했듯이 인체 면역 체계의 그 이상의 결과로 형성되는 자가항체 혹은 면역복합체, 자가항체가 이제 이 항원하고 붙어 있을 때 복합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의 복합체가 체내에 있는 자기 조직이나 세포를 공격해서 생기는 질병을 자가면역질환이라고 그러고 자가면역질환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 루푸스를 비롯해서 쉐그렌스병, 그다음 피부가 이 쉐그렌스병, 경피증, 근염, 또 복합성 교원병 이렇게 아주 말이 좀 어려운데요. 쉽게 이야기해서 이 쉐그렌스병이라는 것은 체내 분비물을 만들어내는 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질병입니다. 이 분비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잖아요. 우리가 침, 눈물, 또 질, 또 성기, 그 다음에 뭐 기관지에서도 가래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? 이거 가래도 분비물이죠, 일종의. 이제 이런 식으로 체내 분비물들 이런 것들이 그 분비물을 공격해서 분비 기능을 떨어뜨리는 병입니다. 그래서 이 분비선에 세포들이 들어가서 공격을 해가지고 그 분비 기능을 파괴를 일으키니까
이 관절염도 물론 생기지만 이 기관지 폐, 그 다음에 위에도 이런 데에도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장기에도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.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별개로 뇌신경 세포에도 이 쉐그렌스 병은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요. 그런데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 나라에서 이 쉐그렌스 병을 한 20년 본 결과를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니까 외국보다 심하게 앓지를 않아요. 외국 사람들은 뭐 인공 눈물 없으면 못 살아요. 거기다가 막 입이 말라가지고 뭐 그냥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그걸로 2차 감염이 생겨가지고 응급실에 막 들어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별로 그런 일이 없어요. 물론 심하게 아픈 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거 봐서는 우리가 좀 또 그런 면에서는 또 좀 나은 것 같더라고요. 아마 유전하고 관련된 인종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다.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피부가 딱딱해지는 경피증입니다. 근데 이러한 경피증이나 루푸스나 다 마찬가지지만 유난스럽게도 혈관에 이 혈관염을 잘 동반을 시켜요.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분들은 피부가 딱딱해지고 입을 벌리기가 힘이 들어요. 그래서 치과 의사들이 가끔 리퍼를 해가지고 환자가 옵니다. 왜? 환자가 그전에는 치료를 할 때는 입을 잘 벌렸는데 이 치과 치료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. 이게. 그거 나중에 알고 보면 이 경피증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몸 전체에 피부가 딱딱해지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혈관이 아주 가는 혈관. 가는 혈관이라는 게 어디죠? 우리가 여러분이 혈관을 보면 동맥하고 정맥이 있잖아요. 그죠? 동맥하고 정맥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. 그게 모세혈관이죠. 그 모세혈관에는 동맥 쪽 모세혈관이 있고 정맥 쪽 모세혈관이 있어요. 그래서 동맥 쪽 모세혈관에는 조그만한 위축 근육 세포들이 거기 근육 섬유들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수축이 일어나요. 그래서 온도가 살짝 차가워지면 거기 수축이 일어나 가지고 그 레이노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. 지난 시간에도 레이노